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3대 지수 4에서 5%가량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최대 수혜주라고 불리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 만에 시가총액 1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내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증시의 자금은 메말라 가는데 피해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해야 돼? 종목 선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2차 전지 단을 보게 되더라도 2차 전지가 피해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와 협업을 통해서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고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수주 소식을 안고 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전 고문 말씀도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들은 것보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의 현상에만 너무 매몰되지거나 너무 이렇게 우려하거나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 뚜껑 열어보고 한번 해볼 만하다. 자, 이런 다른 말씀들도 좀 시각이 다른 이런 말씀들도 한번 좀 귀담아 두실 필요가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켓나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체크는 중국 광문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이죠. 11월 11일 쇼핑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광군제 이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자, 광군제, 광군제의 원래 뜻은 뭘까요? 광군제 할 때 광은요 미칠 광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없다라는 의미의 광자고요. 빛광자는 맞습니다만 중국에서 의미가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군은 이게 이제 남자 싱글을 의미한다고 그러네요. 자, 보십시오. 1112. 그러니까 남자 싱글을 의미하는 1이라는 숫자가 4개나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이제 없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어떤 날이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다음 표 보실까요? 1993년에 지금 이 멋진 이 학교는 대학은 중국의 난징대학교입니다. 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 난징대학교에서 1993년에 이런 11월 11일 날 이 광군제, 현재는 광군제죠. 그 당시에 이렇게 싱글들끼리 모여서 뭐 하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서로 슬픔을 달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선물도 나누고 파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전역에 중국 대학들로 좀 확산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하나의 문화처럼 중국의 대학 문화처럼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의 광군제로 이렇게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앞서서 보면은 이렇게 뭐 엄청난 이제 택배 물량들이 이 광군제 때 이제 배달이 되려고 쌓여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광군제가 지금의 이렇게까지 엄청난 이제 쇼핑의 날로 바뀌었던 그 주인공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잭 마윈 알리바바 회장입니다. 자, 이제 1993년에 이제 광군제가 이 날이 행사가 시작이 됐고 2009년에 알리바바가요. 일종의 마케팅인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뭐 쓸데없이 술 먹지 말고 이날 서로 이렇게 선물 막 돌리면서 좀 더 즐겁게 좀 지내보자라는 취지의 광고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을 이제 이 알리바바에서 대대적인 뭐 할인율도 뭐 20, 30%, 30, 40% 정도가 아니라 70%, 80%, 90%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이날 같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광군제 어떤 쇼핑 데이로 이제 행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2016년도 광군제 날 사진 모습인데요. 이때 마인 얼굴 보십시오. 뭐 쌩쌩하고 굉장히 자신감이 가득 차 있죠. 또 옆에는 뭐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여배우까지 이 개막식에 참석을 할 정도로 이때 알리바바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군제가 이런 지금의 모습으로 좀 바뀌게 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지금의 이제 중국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 올 1월에 10% 정도, 그다음에 뭐 좀 떨어져서 7% 정도의 전년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이 보였던 이 중국의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
이제 뭐 한참 낮을 때는 2.2%까지 떨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3% 조금 올라서 이 정도 상황입니다. 9월 24일 중국 당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이후로 좀 여러 차례 내놓고 있고, 또 지난 이제 금요일에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또 10조 위안 규모의 이제 경기 부양책 또 내놨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한데, 결국은 중국의 이런 소매 판매, 중국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지표가 이렇게까지 좀 떨어질 정도로 중국의 어떤 내수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어떤 시대 상황에서 이제 11월 11일 오늘 중국에서 이제 광군제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과연 중국이 소비자들이 위축된 이 심리를 깨고 지갑을 얼마나 열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중국의 상황들은, 중국 소비자들은 돈이 좀 생기면 계속해서 저금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쟁여두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심이 위축돼 있고, 이게 일종의 디플레의 어떤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요. 중국이 이런 위기 상황을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또 오늘 열리는 광군제가 그거에 뭔가 어떤 하나의 조짐을 보여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역사상 최고점 랠리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뉴욕 증시가 보내오는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오름폭을 보였고요. 특히 장중 기준으로는 다우존스가 44,000까지, 그리고 S&P는 6,000 이상을 돌파해내면서 역사상 신고점 랠리를 계속해서 펼쳐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상승 흐름이 더욱더 컸다라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스닥은 한 주 동안 무려 5.7%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다우와 S&P는 모두 4.7%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 즉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강한 상승 흐름이 한 주 동안 증시에 이 상방을 계속해서 건드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한 트럼프 트레이드발 수혜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월가의 전망치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M7 종목들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날 장에서 테슬라가 8%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지난 한 주 동안만 30%가 넘는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M7 종목들 안에 나머지 6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테슬라만 홀로 올랐던 모습들이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얼마나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주는지를 체감을 해볼 수가 있었던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이날 장에서 2%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중국 전인대에서 추가적인 부양책과 관련된 강력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자 중국 소비와 관련된 위축 심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WTI는 2.7%, 그리고 금 가격은 이날 장에서 2.3%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금요일에 발표됐던 주요 지표로는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예비치로 73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고,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미국의 경제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미리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주요 물가 지표도 줄줄이 공개가 되는데 추후 일정 시간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말 사이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됐던 부분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달러 기준 8만 1,000달러까지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급등과 함께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폭을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주 동안 20% 가까이 올랐고요. 시가총액 2위에 있는 이더리움도 30%, 그리고 솔라나도 30%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3월 달에 보여줬던 정고점을 돌파하는 저력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00위권을 주간 암호화폐 등락률 순위로 놓고 봤을 때
일주일 동안 100% 넘게 오르는 종목들도 대거 속출했는데요. 물론 민코인이라는 특성은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변동성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있겠죠. 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 것이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등 여러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발언들을 대거 내놨었고요. 무엇보다 임기 첫날에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직접 해임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걸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트럼프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놓고 업계에서도 트럼프 취임일까지도 해당 랠리는 가속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중순으로 잡혀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의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이 현재는 모두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한 주 동안도 가상화폐 관련주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미 변동성 선제적으로 나온 바 있지만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고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한 하나의 이정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의 추가적인 변동성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만큼 이번 한 주간의 이 주간 일정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숨가쁘게 함께 정리를 해봤던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는 경제 일정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임종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중국 광군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내일은 미국에서 주요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일제히 모든 날에 하나씩 발표가 됩니다. 이 CPI와 PPI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발표되는 만큼 지표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요. 28일과 29일에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1월 마지막 주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점검해볼 경제 주요 지표들 이번 주에 대거 발표가 되는 만큼 매일매일 주요 일정들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미국 공화당이 백악관에 이어 의회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스윕이 확실시되면서 트럼프의 국정 운영이 더 탄력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2년 6개월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고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보편 관세 등의 부담감은 있지만 조선과 방산 등 특정 섹터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이슈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박근호 이사님이 첫 번째 이슈 준비를 하셨는데 이 레드 스윕과 공화당이 대선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원, 또 하원, 양원을 다 휩쓸어 버리는 레드 스윕.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일단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트럼프 일기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약을 하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일기 때는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상하원 의원 모두 장악을 하면서 공화당이 이 트럼프의 공약이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시장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뭐 무슨 관련주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 뒤따른 게 이제 테마라는 얘기가 이제 속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테마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원동력 자체가 초점이 이제 포커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승자가 되느냐를 떠나서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수혜주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한 시장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그 세 가지 정도 전제 조건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 아무래도 이제 뭐 민주당의 어떤 정책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게 가장 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공약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과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거에 트럼프 수혜주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결이 됐고 주가도 올랐느냐.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이 대선 관련돼서 단순히 뭐 테마로 치부를 할 필요는 없고요. 실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국내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예탁금이 지금 50조 원이 안 되는데 지금 국내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 지금 현재 140조 원이 넘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뭐 테슬라가 가장 많긴 합니다만은 뭐 고위험 상품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QQQ자가 들어가는 네.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고위험 상품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거기 뭐 어떤 분이 좀 약간 뭐 정확한 댓글을 달아놓으신 것 같기도 한데 댓글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미국 시장 QQQ가 한국 시장보다 덜 위험하다라고 써놨더라고요. 한국 시장이 그만큼 지금 재가치를 못 받고 있다는 뜻인데, 아무튼 뭐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관련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 네.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뭐 좋은 종목을 좀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많게 이를테면은 좀 떠돌아다니는 다양한 그렇게 회자되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누가 정말 트럼프 수혜주냐, 트럼프 테마주냐 이렇게 실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잘 쉽게 좀 알 수 없다라는 게 항상 이제 걱정이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어떤 종목들이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련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섹터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금요일장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를 하면서 종전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삼부토건이 가격제 한포까지 상승을 했고요. 5G 통신 장비 관련 기업들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통신 장비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다보링크가 1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지난주 크게 움직였던 섹터 하면 방산과 조선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파이버프로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LRG 넥스원이 지금 천공2에 대한 이라크 수출과 관련해서 하나 계열사와 함께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전반적으로 매기세가 더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파이버프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을 지난주 내내 이어갔습니다. 조선주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거래일간 들어오면서 주가의 방향성 역시나 지금 우상향으로 강하게 틀어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KCS 같은 경우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의 흐름도 괜찮고요. 다만 관련 기업들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수익과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좀 박 기자님 조금 좁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쪽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앞서서 전제 조건을 세 개를 좀 걸었죠.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전제 조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미국 공장. 네, 물론 종목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진성 TEC를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에 예.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글로벌 선도업체, 미국의 글로벌 선도업체와 관련이 있느냐. 미국의 글로벌 선도업체라고 하면 진성 TEC의 경우에는 캐터필러가 되겠죠. 예. 네, 중장비 업체 중에 전 세계 그러니까요. 1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캐터필러가 수혜를 입었을 때 진성 TEC는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 진성 TEC의 매출이 거의 60% 가까이 이제 캐터필러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과 주가가 다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성 TEC가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 잠깐 정말 그렇죠.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제 중장비를 보면 탱크처럼 밑에 이제 무한 궤도가 달려 있습니다. 네. 무한 궤도가 달려 있는데 그 안에 바퀴처럼 이제 동그란 것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그 캐터필러를 움직이는 네. 그거를 만드는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진성 TEC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바퀴에 타이어가 달려 있어서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듯이 이 중장비 기업들의 이 무한궤도 안에 들어있는 이 바퀴 역할하는 것들, 휠러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일단 그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트럼프 1기 때 굉장한 이제 주가 상승률과 이제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줬고 진성 TEC도 그때 거의 2배 정도의 실적을 성장을 하는 퀀텀 점프를 좀 보여줬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만은 일단 트럼프 관련주로서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캐터필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공약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의 조기 종식, 종식과 관련돼서 이제 재건주들이 많이 움직일 텐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입을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주가는 다른 얘기가 되겠죠. 테마주로서 주가는 다른 얘기가 될 텐데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실적도 좋아지겠죠. 하지만 국내 주식은 또 이게 테마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주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또 재건하면은 저는 만약에 재건주 투자라고 하면은 뭐 시멘트 쪽이 가장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상관이 없고 국내 기업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역시 진성 TEC가 재건을 하려면 무조건 뭐 중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성 TEC가 어떤 캐터필러와 더불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터필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도 미국 회사고 네네. 또 세계 최고의 뭐 회사고 그러니 네. 뭐 트럼프랑 크게 뭐 사이가 나쁘지만 않다면 들어갈 그렇죠. 가능성이 네네. 높고 그런 여기에 진성 TEC가 매출 네. 60%를 차지할 정도니 자연스럽게 진성 TEC도 네.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캐터필러 외에도 뭐 두산 이프로코와 밥캣 그다음에 이런 히타치 전 세계 글로벌 그렇죠. 그 기업들과 이제 매출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면 제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트럼프 1기 때 뭐가 오를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가 올랐을까를 찾는 게 가장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왼쪽 아래 보시면은 2016년도 11월 달이 트럼프 1기 때 스타트되는 흐름이고요. 네. 이건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빨간색이 캐터필러입니다. 빨간색이 캐터필러고 파란색이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진성 TEC인데 캐터필러가 중심을 잡고 러프하게 오르면서 진성 TEC가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흐름을 1년 넘게 같이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물론 지금의 캐터필러 흐름과 진성 TEC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일단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갖고 갔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그 공약 그다음에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성 TEC가 가장 좀 근사치에 가까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진성 TEC를 한번 트럼프 2기 어떤 수혜주로 한번 컨택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 그래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미국 주식은 예쁘게 우상향이구나.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 주식은 우상향은 우상향인데 정말 마음을 많이 졸이게 하는 그런 상승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네. 전 진성 TEC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거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SG라는 종목을 가지고 맞아요. 왔었고 확실히 또 실체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죠. 트럼프 지금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후발 주자로 또 실체가 있는 또 기업이어야지 또 그만큼의 또 SG와 동반해서 또 같이 상승세가 맞습니다.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예. 중장비 기업 가지고 왔고요. 예.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서 오는 2032년도까지 2단계로 구성된 그
그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전개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면세와 같은 실질 혜택을 지금 주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에 진출하는 또 기업에 한해서 토지 사용 우선권을 받고 최대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의 최대 공항인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 복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지금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현대 계열사이기도 그렇군요. 하지만 네네. 여기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또 실질적인 또 실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니까 이 현대 에버다임에서 만들고 있는 중장비 중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이라고 있는데 네. 크레인과 드릴을 같이 이제 합쳐서 밑에 지반을 뚫는 그 드릴로 지반을 네. 뚫는 그런 이제 중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력선 설치 시에 전봇대나 기타 뭐 지지 구조물들 세울 때 만드는 그런 이제 중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특수 장비 제조업체인 테크온 플래카테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게 올 상반기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재건 업체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사가 지난 이제 2월달에 이 드릴 크레인 트럭 조립에 이제 착수를 한 지 약 이제 5개월 이제 지나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금 또 수혜가 기대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서 박근호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도 수혜 중에서 리쇼어링, 인프라 재건에 대한 또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북미에 이어서 또 유럽까지도 계속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올 초에는 북미 딜러십 계약도 지금 체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런 수출 모멘텀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대 에버다임 주가 움직임도 보시면 10월 말부터 계속해서 대량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미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역전하는 순간부터 대량 거래량 크게 들어와준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전고점 구간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현대 에버다임을 꼽아왔습니다. 예. 한 회사는 이제 그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한 회사는 이제 직접 장비를 납품을 하는 회사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둘 다 이 회사들이 본인 회사들의 직접 그 안에 이제 우크라 재건이 시작되더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아무래도 미국 회사들이 좀 많겠죠. 그런 회사들의 이제 같이 협력사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크라 재건주가 트럼프 수혜자 관련해서 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인다라고 오늘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최초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며 여행, 항공, 엔터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죠. 다만 지난주 전국인민대회 대표 상무위원회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방점을 두고 막을 내리면서 시장은 다소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5%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보여주는 모습인데 국내 중국 관련된 기업들 또 다시 눈여겨볼 때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올 11월 11일 이제 광군제 중국의 이제 최대 쇼핑 행사인데 중국이 정말 내수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 또는 사실은 이제 풀릴 만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오늘 저녁 때 이제 아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물건을 납품해서 판매를 하는 우리 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자,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조금 더 어느 쪽으로 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화장품 섹터도 여전히 역시.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당선 이제 당선으로 통해서 지금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2.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그 올 지금 9월달이었나 10월달에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 한번 예, 내주고 나서 중국 지수 자체가 확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뜨문뜨문 횡보하고 있는 중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또 여기 이 와중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양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내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했을 때 얼마만큼 지금 살아나는지 그런 이제 척도로 또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또 하나 이런 쇼핑 행사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광군제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팬데믹이 피크였고 그 네. 이후로는 주춤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거래액이 1조 위안이 넘는 쇼핑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사가 있는 부분은 있고요. 보니까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티몰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지금 뭐 사전에 이제 계속 뭐 예약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사전 판매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 658개 브랜드가 지난해보다 지금 2배 이상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괜찮은 거네요, 네, 조짐은. 예. 올해는 그러니까 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고품질 미용 제품 수요도 늘게 되면서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자이언트 바이오젠 등의 매출 역시도 지금 10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전 판매까지만 집계가 된 거거든요. 네네. 보통 이런 쇼핑데이는 그 쇼핑데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보통 집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기대감은 11월 달 내내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또 11월 지금 말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K뷰티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주가가 반등으로 가게 될 가능성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뭐 코스맥스나 이런 이제 OEM 관련 기업들도 보니까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신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한 500개 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쇼핑 대목인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신제품을 대량으로 지금 또 선보이고 브랜드 쪽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도 지금 미국 등 해외에 진출한 고객사들로부터 지금 올 하반기 이런 연말 이런 쇼핑데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사실 상반기보다 지금 이제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과 수출 관련 모멘텀들을 또 종합해서 봤을 때 충분히 또 11월 달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세 K뷰티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가 ODM 쪽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이걸 만들어 줘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았어 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 이게 참 우리가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 뭔가 꼭 어떤 특정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브랜드는 워낙에 다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글로벌 화장품 업계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확실히 변화가 좀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들인지 고은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한국콜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준 기업인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초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금요일장만 보게 된다면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121선이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7%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요. 61,200원 대까지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전인대 폐막을 앞두고 국내 증시 경계감이 짙어졌었던 금요일장이었죠.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오늘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요일장 보게 된다면 관련돼서 움직이는 철강 대표주인 포스코홀딩스 2%가량 빠졌고요. 여행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 나왔던 참 좋은 여행도 1%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엔터주들을 향한 주목도는 여전합니다. 디어유가 최근의 주가 상승 추이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특히나 기관이 이달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상장 기업인 컬러레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인데요. 전일에는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광군제 그리고 미국에도 연말에는 여러 쇼핑데이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매출 기여도가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투자
심리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종목군들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변의 고통에서 우리가 사실 화장품주는 이제 조금 좁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또 사실은 이제 올해 상반기 때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종목들도 아시고 뭐 하는 데인지도 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중에서 곽 파트너께서 좀 눈여겨보시고 계신 종목은 뭐가 있나요? 네, 물론 이제 뭐 중국 쪽의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쪽 수혜도 같이 덩달아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 가지고 왔는데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인 펌텍코리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 회사는 좀 이름이 많이 나오대요. 네네. 기존에는 이제 연우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한국콜마 쪽에 흡수합병 되면서 이제 화장품 용기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펌텍코리아가 계속 좀 시장에서 뭐 부각을 받는 그런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다양한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화장품 이제 용기류, 뭐 펌프나 내지는 튜브, 콤팩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참 그거를 경영점 판단을 참 잘한 거네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 기업에서 만든 그런 플라스틱 그 용기 중에서 하나가 선스틱 그 용기를 만들었는데 네. 선스틱 같은 경우는 용기가 다 비슷하고 색깔만 다르고 앞에 브랜드 명만 붙여져 있거든요. 그 용기를 만들면서 더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기회 히트 있겠습니다. 상품이었다. 네, 이 펌텍코리아 잠깐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 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는 이제 예상 컨센서스도 굉장히 좀 잘 지금 나와주고 있는 데다가 2분기보다 3분기 실적도 잘 나왔냐 이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3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 업체들에 있어서는 비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랑 비슷하지만 중요한 게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얼마만큼의 이제 이익을 냈냐라는 이제 순이익을 냈냐라는 그런 부분에 거죠. 있어서는 2분기보다는 확실히 3분기가 훨씬 더 잘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이 한 12.4% 이제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 동종 업계 내에서 보통 한 자릿수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두 자릿수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상단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PER이 지금 18배 정도 됩니다. 이 PER이 18배 정도 된다라는 것은 지금 동종 업계도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주가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PER이 한 20 정도 되는데 20 미만이기 때문에 18배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지금 주가상으로도 아직도 저평가됐다라고 그러네요.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공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 이제 또 4공장 증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보통 공장을 증설하면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은 현저하게 낮고 거기에다가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높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무차입 상태로 경영을 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그러게요.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런 K뷰티 관련해서 인디 브랜드들을 지금 납품함으로써 그런 수혜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펌텍코리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3개월 정도 딱 안정적으로 조정 주고요. 조정 이후에 지금 박스권 살짝 이제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금 또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흐름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전고점 구간대까지 다시금 주가 회복세가 나와주는지 볼 수 있는 시점이라서 펌텍코리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언제입니까? 이게 차트상으로 보니까 대략 올 한 중순쯤에 상당히 급등을 해서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정고점까지는 한참 갈 길이 좀 멀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시 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화장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고 하면은 다시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중에서 검증된 회사들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펌텍코리아 곽유정 파트너가 얘기를 해주셨고, 자 우리 이제 박근호 이사님은 혹시 화장품주 관련해서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저는 마녀 공장 준비했는데요. 마녀 공장. 네, 투자 포인트는 일단 뭐 광군제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행보,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 인수합병 관련돼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극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약간 예외를 하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일본에서 한 160%,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100% 넘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상장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브랜드죠.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이제 Q10이라고 온라인 그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관군제 같은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에는 계속 1등을 몇 분기 연속 1등을 좀 기록을 했던 화장품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미국 쪽의 코스트코에도 그 해외 또 다른 캐나다라든가 이런 쪽의 코스트코에도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고환율에 수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환율이 굉장히 유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스터치를 인수를 해서 유명했던 KLM 파트너스라고 이제 사모펀드가 있는데 네. 이 사모펀드의 마녀공장 이제 마녀공장 자체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마녀공장 대주주인 LNP 코스메틱의 지분을 51%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6천억으로 가치를 잡고 절반보다 약간 많은 3,100억 원으로 산정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금요일 날은 살짝 다운되긴 했었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얼마 정도 엑시트를 할 건지 계산을 하고 그럼요. 들어가기 때문에 네. 괜히 마녀공장 관련돼서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적으로는 상장 초기에 처음 관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약간 타이트한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바닥권에서 어떤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관군제에서도 다른 여타 화장품 기업들이 좀 분위기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마녀공장도 좋은 흐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마녀공장 골라봤습니다. 예. 화장품 쪽에서 펌텍 코리아 용기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사실은 되게 요즘에 신흥 브랜드인 거죠. 최근 2, 3년 사이에 확 떴던 흔한 말로 인디 브랜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인 마녀공장 이 두 회사를 오늘 두 분이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이슈 레이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주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두 종목을 소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리포트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다룬 하나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제목에 2025년 풀 가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주가는 BTS와 블랙핑크의 컴백을 선반영하면서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오랜만에 아티스트가 풀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컴백이 베이비몬스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블랙핑크, 2NE1에 더해서 위너의 제대까지 호재가 겹칠 걸로 보입니다. 하나증권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8% 상향 조정한 53,000원으로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동사의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해보면 매출액은 830억 원대, 영업이익은 36억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컨센서스는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매출보다는 비용의 문제였는데요. 베이비몬스터의 제작 비용이 3분기에 반영될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분기부터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 외적으로는 텐센트 뮤직의 지분 가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47억 원을 기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기세가 좋습니다. 신인 걸그룹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앨범 만에 벌써 초동 67만 장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수출 물량까지 합하면 판매량이 90만 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100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세대 아이돌 가운데 100만 장을 돌파한 것은 라이즈 그리고 보이 넥스트 도어를 제외하면 베이비몬스터가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5세대 아이돌 가운데서는 세 번째, 그리고 5세대 걸그룹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100만 장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향후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블랙핑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핑크가 내년 하반기에 컴백하고 월드 투어까지 시작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랙핑크가 직전에 월드 투어를 했던 4개 분기 동안 영업이익을 합산했을 때 1,000억 원 내외였습니다. 이번 투어에는 블랙핑크뿐 아니라 베이비몬스터까지 투어에 나서면서 최소한 지난 기록인 1,000억 원 이상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죠. 블랙핑크의 투어가 시작되는 25년에는 영업이익이 450억 원대 기록 예상되고요. 투어가 지속될 2026년에는 63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웨이를 다룬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상방이 열린다는 다소 설레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왔죠. 동사의 3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는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매력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최근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YG와는 다르게 목표 주가는 78,000원 기존 수준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3분기 실적부터 톱파본다면 전 지역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 할 것 없이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었고 전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이 1조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71억 원으로 각각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먼저 국내부터 확인해보면 렌탈 판매량이 42만 6천 대로 YOY 기준 21% 성장하며 양호한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전 지역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실적이 있었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에서 특히나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의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요. 내수적으로는 소비가 침체되어 있었고 코웨이 내부적으로는 판매 인력의 이탈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6%나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적자 전환하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고요. 태국에서는 판매 조직이 안정화되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사는 다만 주주 환원 정책이 아쉽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기존에 가지고 가고 있었던 3개년 배당 계획에 따라서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그리고 국내외 투자가 마무리되는 내후년부터는 주주 환원 여력이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0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지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테슬라가 상당히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를 제외한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선 단기 금리가 오르고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최근 장기물에 대한 과도한 채권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더불어 트럼프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슈는 갈수록 좀 소멸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CPI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에 확인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소비 관련해서 코스맥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건제로서 중국에 대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코스맥스 역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놓여 있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보실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전략 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50분입니다. 약 10분 정도 회장 시간 앞두고 일단 오늘 시장 상황에서 좀 주요 포인트들 뭐가 그런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범 대표,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은배랭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박수범 대표부터 여쭤볼게요. 자, 오늘 시장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뭘로 보십니까?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가상화폐인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뭐 가상화폐가 좀 뜨겁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드디어 지금 뭐 8만 달러를 돌파했죠. 8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 업비트 쪽에서는 1억 1천만 원 정도도 돌파했습니다. 지금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겠냐. 특히나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뭐 그 업비트의 또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기술투자라든가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게임 회사이긴 하지만 위믹스라는 또 가상화폐가 있다 보니까 최근 또 위믹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뭐 지난주 또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잘 나왔어요. 위메이드가 생각보다는 예측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광군제 실시입니다. 광군제 실시인데, 자, 중국이 지난주에 전인대에서 지방부채 한도를 증액 승인했고, 향후 5년 동안 2,000조를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일단 중국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워낙 또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60% 이상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GDP의 2.5% 정도는 크게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광군제에서 오늘이죠. 광군제가 11월 11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수혜주들을 또 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뭐 오리온이라든가 삼행식품이라든가 휴젤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도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국내 반도체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인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HBM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91%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9%밖에 되지 않는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마이크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좀 언밸런스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겠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을 계속해서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트럼프 수혜로 움직이는 가상화폐, 이와 함께 중국의 관군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저평가 상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신일섭 위원은 오늘장 어떠한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알테오젠의 크레이지 모드입니다. 알테오젠 주가가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그 에코프로비엔과 1, 2 싸움을 할 때만 해도 둘이 계속 그 옥신각신 하면서 갈 줄 알았더니만 이제 격차를 7조 원으로 벌리면서 지금 끝을 없는 상승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단합니다. ADC를 이제 또 건드리나요? 지금 일본 다이지 산교의 4,200억 원 규모 피하주사 제형 플랫폼 기술 수출. 물론 이거 목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이지 산교 아스트라제네카 공동 개발한 항암제 N02 있죠. 지금 ADC 씬에서 가장 성공한 여기에 SC 제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다. 결국 플랫폼 기술에 이 어떤 그 적용성을 지금 보여주는 한 씬이에요, 이게.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그 지금 면역 항암제의 대표 주자이자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오른 이 의약품에 결국 바이오 배터리를 만드는 이 부분에서 SC 제형 변경 기술이 쓰인 것이고 ADC 이 항암제에서도 지금 결국에는 바이오 배터로 지금 종합이 귀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오리지널의 싸움이 바이오 베터라는 전장에서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무기를 전부 다 알테오젠 걸 원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업체든 바이오 시밀러 업체든. 결국에 무기는 알테오젠 것만 쓴다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해자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산일전기 변압기 수주발 급등입니다. 지금 변압기주,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도 인프라 관련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일전기도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역사는 깊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건설 중인 풍력단지에 G를 경유해서 풍력발전기 변압기 공급 소식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결국에 변압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계속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깨어난 상승 본능 KTNG입니다. KTNG가 굉장히 답답하고 재미없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SM의 온라인 자산용이 1%를 가지고 뒤흔들 때, 그렇죠? 가장 큰 상승이 일어났었죠. 플래시 캐피탈 파트너스 이번에 KTNG 지분 1% 가지고 뒤흔들고 있죠. 물론 KTNG가 전혀 그냥 동요하는 낌새를 보이지 않지만 플래시 캐피탈 파트너스 때문인지 KTNG가 원래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두 개가 겹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NG가 2027년까지 3조 7천억 원짜리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죠. 1조 3천억 원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이거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애플이 주가가 오르는 게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마찬가지고요. 2조 4천억 원은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KTNG가 스스로 이렇게 깨어나든 플래시 캐피탈 파트너스가 외부에서 막 흔들어 대든 어쨌든 간에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거는 답답한 주가의 흐름을 갖고 있던 그런 이 주식의 어떤 요 내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이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NG도 더 이상 답답한 종목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입선 위원 말씀까지 좀 들었고요. 오늘 장 세 가지 포인트, 바이오, 변압기, 그다음에 KTNG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57분 30초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1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일제히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장 코스닥의 상승 여력이 더 컸었는데요. 오늘장에는 유가증권 시장도 0.12% 그리고 코스닥도 0.19%가량 오름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대형주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피 지수단에서 상승 출발하지만 코스피 200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0.25%가량의 하락 출발을 예고하면서 중소형단의 종목들의 흐름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떻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낙폭은 깊진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0.5% 그리고 삼성전자가 0.35%가량의 내림세로 출발을 준비 중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무려 10%에 가까운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 정말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리비안과 원통형 배터리 어제 계약 소식에 이어서요. 주말 사이에는 스페이스X에 지금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었죠.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아웃퍼폼 정말 눈에 띄고요. 오늘 무려 10%에 가까운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5% 하락 출발,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군들이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아 역시나 1%에 가까운 하락, KB금융이 1.6%, 신한지주가 1.23%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금융사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어디까지 끌어올릴까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를 조금 상반된 움직임으로 출발 준비 중이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알테오젠이 지난주 금요일장 15%가량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3%가량의 강세 이어가고요. 리가캔바이오 2%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9시입니다. 11월 11일 우리 시장 오늘 시작이 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 뉴욕 시장의 상황은 지수는 다 플러스긴 했는데 M7 종목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오늘 어떻게 좀 반영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지난주가 전주 대비 우리 시장이 간만에 좀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전주 대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떴는데 보합권 강보합으로 시작했다 살짝 약보합권으로 지금 넘어가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0.26% 정도 오른 상황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출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고은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1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동시호가 상황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을 확인해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금요일장만 보게 된다면 최근에 밀렸던 2차 전지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바이오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적자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내수도 부진한데 우리 시장을 그래도 이끌어줬었던 수출까지도 부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지수단의 자체에서는 조금 분위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부분도요. 지금 10원가량 상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400원 다시금 돌파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1%가량 상승 출발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요. SK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가량 빠진 채 출발했고요.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부진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7%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탄력이 좀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42만 6,500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메가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확인해 봤을 때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움직임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 현대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 KB금융과 신한지주 일제히 1에서 2%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시중은행의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금융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반응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6위부터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위부터 15위권 살펴봤을 때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 괜찮고요. LG화학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10% 이상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1.4%. 아무래도 전인대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매출이 괜찮을 것이다. 올해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1%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6위부터 20위권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6위부터 20위권 보게 됐을 때 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의 흐름이 최근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조선주 HD현대중공업이 오늘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주 지주사들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고 메리츠 금융지 쪽까지도 하락하면서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은 부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살펴보시죠.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1% 이상의 상승. 다만 동시호가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고요. 리가펜바이오가 1.4%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지금 반발 매수세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지금 1위부터 5위권까지는 달라진 움직임이죠.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제약바이오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 오늘 반도체 HPSP가 대주주의 매각 소식에 지난주에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빠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권 살펴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권 보게 됐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 15위권까지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습니다. 실리콘2가 4%가량 빠지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2%가량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대형주들의 분위기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출발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곰벨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으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상황이 발표가 됐는데 좋지 않죠. 적자도 좀 있고. 예, 지난 10월 달에 수출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미 좀 지표로서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11월 달 들어서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원래 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늘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올해는 좀 그 일반적인 모습과 조금 반대되는 쪽으로 현재까지는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10일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속단은 이제 이르긴 합니다. 자, 앞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출발 상황 봤고요. 주요 특징들 한번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이제 약간 좀 뉴욕 증시와는 좀 언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금 현재 해외 쪽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000억 달러가 좀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문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약간 톤 다운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아침부터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좀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좀 대응하는 물량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스페이스X의 이제 배터리 납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6.9% 정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LNF 또한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큰 급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한 5% 정도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LG화학도 지금 현재 1.3%나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매수 물량이 좀 잘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이라든가 조선주가 지난주에 강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조선주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그 흐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나오션이 지금 5% 정도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현재 2% 정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보나 수주 물량으로 보나 지금 계속해서 성장 스토리는 계속 써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HD현대 지주사가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약간 좀 예측치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엄청 적극적인 상승 추세 랠리를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해서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노이즈로 그냥 단기 노이즈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좀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다 또 통신주인 이제 KT 또한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3%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KT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다양화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킹덤 점프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 현대차까지 지분을 확대하면서 지금 이제 세제 주주가 되어 있죠, 현대차가. 우리가 지금 6G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대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등을 지난주에 강하게 좀 보여줬는데 6G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신사들 또한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또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성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매달 현금 캐시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SK텔레콤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 LG U+도 좋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KT가 좀 더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현대차와의 어느 정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KT 통신사 뭐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는 뭐 좀 퐁당퐁당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내려간 종목들도 충분히 장중에 다시 반등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중대형주들도 상승하면 또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단기 물량이 좀 많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좋게 생각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있고 앞으로 실적 또한 4분기 실적 또한 기대되고 내년까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박수현 대표 말씀 들었고요. 자, 이번에 신입사위원 좀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 완전 매일매일 머스크의 입이랑 데이나 화이트의 입이랑 그 트럼프의 입, 세 명의 입만 네. 지금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명이 앉아가지고 개표 결과를 지켜봤잖아요. 그 세 명이 4년 동안 이제 가장 뜨거운 저희 포커스가 될 겁니다. 뭐 데이나 화이트야 우리나라에 연관된 어떤 업종이 좀 없어서 그렇죠? 격투기니까요. 그쪽은 연관을 짓기가 좀 어렵지만 머스크의 입이랑 이제 트럼프의 입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어저께 뭐 푸틴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푸틴이랑 통화를 했는데 뭐 정확히 푸틴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반박 의견을 내진 않았어요. 근데 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 우리 유럽의 미군 주둔하는 이 규모가 꽤 된다. 이러면서 뭐 약간 으름장을 놓은 것 같은데 뭐 푸틴이 그거에 따라서 뭐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재건주의 흐름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거 사실 뭐 트럼프의 입이랑 머스크의 입만 주목을 하시면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방금바조를 계속 들고 왔었잖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건설기계, SG 현대에버다임이 급등하고 있죠. 그때 얘기 드린 대로 현대에버다임이 대장이니까 현대에버다임을 1등주로 쥘 수 있으면 그걸 쥐고 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흐름이죠. 뭐 지금 그 사실 뭐 첫 번째 그 턴 돌아오는 데서 이제 약간 시황적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에서 종목 뭐 선별적인 전략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하나 없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그냥 전략까지 함께 할게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것 때문에 물론 방금바조에서 조선을 갖고 오고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트리거의 역할을 한 게 트럼프의 입이죠. 한국 조선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인데 역시 세트 업체죠. 여기서 먼저 조선 그 배를 완성하는 업체들을 먼저 공략을 해야겠죠. 지금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그리고 HJ 한국조선해양 그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있고 하나오션이 있죠.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죠. 지금 하나오션이 가장 힘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서 원하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 군함에 대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해군력으로 지금 뒤엎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10년째? 지금 공군력에서 딸리는 거를 해군력에서 한번 뒤집어 보려고 급비 문서도 지금 발견됐잖아요. 해군력이 332배의 생산 능력이 지금 더 갖고 있어서 딸린다는 것이죠. 군함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군함 MRO 시장에 진출을 한 한화오션.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미포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보다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것이 조금 더 디테일을 가려면 하나오션 이 부분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원래 군함에 이제 능력이 있었던 회사잖아요. 그걸 하나그룹이 가져갔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팅주들로 가야겠죠. 뭐 이거 피팅은 무슨 LNG든 군함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피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광이랑 성광밴드가 있는데 성광밴드가 대장이에요. 일단은 성광밴드를 먼저 쥐는 것으로 지금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록 코리아, DK락 이렇게 나가거든요. BMT. 근데 이런 것들은 개장용 피팅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용이라던가 이 지금 뭐 ESS용이라던가 2차전지용이라던가 이런 쪽 피팅의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태광 성광밴드 중심으로 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중에 성광밴드가 지금 상승률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가 대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진이죠. 엔진에서는 하나 엔진이 대장이거든요. 지금 하나 엔진이 대장이니까 하나 엔진을 기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LNG 본행제가 나오겠죠.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뒤에 후발주자로 놓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뒤에 완전히 가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대양전기공업 같이 마지막에 조명을 다는 업체라던가 지금 뭐 조광 페인트나 노루 페인트처럼 페인트를 칠한 업체들, 이런 것까지 간다면, 만약에 순환매가 크게 돌아서 간다면 우리가 뭐 2차 전지나 지금 뭐 바이오나 뭐 지금 방산에서 봤듯이 그렇게 크게 간다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바이오는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그 ADC 업체를 뚫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엔 당연히 리가켄 바이오가 가겠죠. 왜냐 리가켄 바이오는 ADC 그 항암제에서 연결하는 링커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SC 제형 변경 기술로 알테오젠이 꽃을 피웠지만 ADC 치료제를 직접 신물질도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링커 기술도 갖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가 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다시 접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접근해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KTNG라던가 아예 SK텔레콤 쪽으로 빠지신 분 있죠. 그것도 좋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트럼프의 입이나 머스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업종 섹터 아주 조그만 바늘구멍 제외하고는 종목을 다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수를 다 빼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SK텔레콤이나 KTNG 같은 이런 종목이 오히려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손이 엄청 많이, 우리나라 중에서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고 했죠. 근데 더욱더 손이 많이 가요, 지금. 감기가 걸리고 코를 지질리고 애가 말을 안 듣는 사춘기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밀한 전략이 아니면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조선주 좀 더 말씀해 주셨고, 조선주도 이제 계보에 따라서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뭐 기자재들이죠. 피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본행제. 오늘은 이제 만약에 이게 정말 큰 상승으로 간다 그럴 경우에는 심지어 조명이나 페인트까지 이제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근데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바이오주 얘기도 이제 알테오전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한 17분 됐네요. 섹터별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전해 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가 흐른 상황인데요. 지금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요, 화장품입니다. 이 광분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가 우리나라의 음식 그리고 화장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화장품 섹터 오늘은 광분제의 힘보다는 그런 우려감이 섹터 자체를 좀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반도체 섹터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TSMC가 AI 칩에 대해서 중국의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이제는 방향성을 탐색할 때 조금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관련 기업들은 오늘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지속적으로 움직임 가져가고요. 트럼프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암호화폐 STO 역시나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우주항공도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재집권과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군들을 중심으로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오늘 하루인데요.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함께 확인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개장하고 현재 구간 18분여가 흐른 상황, 외국인은 1,6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오늘 개장 직후에는 매도의 힘을 싣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지수단에서도 조금 부담감을 안고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지난주 코스닥의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도 금요일장에는 4거래일 만에 매수 로 돌아섰었는데요. 오늘 다시금 외국인은 매도를 선택하고 있고 기관은 소폭입니다만 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이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포지션을 이번 주 초 역시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권 상승률 지금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트럼프와 관련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슈를 안고 오늘 무려 20%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죠. 오늘 8% 우선주 같은 경우 12%가량의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주,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6%가량 상승했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갭을 띄우면서 출발했었는데 현재 구간 6%가량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일봉을 보게 된다면 파란 색깔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초가보다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는 점,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6위권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 그리고 하나오션과 같은 조선주,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엔진, 조선 관련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6에서 5%가량의 견조한 오름세, 그러니까 매기세가 결국에는 아직도 트럼프 트레이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요,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지금 상한가 부근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나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움직임 가져가는 거고요.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 20%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경영권과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젠 역시나 인수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오면서 20%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임스 지금 18%가량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재건과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보게 된다면 역시나 재건 관련 기업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개별 이슈를 보게 된다면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발표한 기업이라던가 흡수합병 그리고 이와 함께 좀 경영권 이슈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두 분이 보시는 이제 특징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역시나 오늘도 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LS 일렉트릭까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강조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주문해서 생산해서 납품까지 이루어지는 리드 타임이 상당히 좀 많이 길어졌다는 거죠. 3, 4년, 지금 현재 발주하더라도 발주를 넣는다 하더라도 3, 4년 걸린다는 겁니다. 납품받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력을 생산을 못하고 있는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효성중공업이 올라가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올라가는데, 다들 보면 수주잔고도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해외 쪽에서는 거의 2026년, 27년까지도 이런 호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대형 원전이 되었던 지금 SMR이 되었던, 지난주에 또 불가리아 정부를 통해서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랑 함께 또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대형 원전 2기를 수주를 했는데, 자,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내용은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런 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송배전망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좀 호황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변압기나 송배전망을 만드는 회사들이 좋은데, 근데 과거에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실제 많은 기업들이 2010년, 2012년 안에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거의 1%에서 2%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AI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공급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오히려 지금 이제 수혜를 상당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논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 주가 또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랠리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좀 올라왔다고 해서 빨리 차익 실현을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끝까지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자, 박 대표 말씀 들었고, 자, 신 위원님 특징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전에 뭐 트럼프의 입과 머스크의 입, 뭐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방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죠. 계속 육해공군 얘기 드렸잖아요. 해병대는 특수부대니까 빼고. 근데 그 규모의 흐름, 그 다음에 먼저 개발하거나 먼저 진출한 흐름,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나중에 생각나는 거 순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나게 갔잖아요. 육군이.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 큰 부대 규모가 큰 게 공군이고, 그 다음에 해군. 그래서 육공 해순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공략하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이익 실현을 하여 한국항공우주를 가는 이 전략이 괜찮다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군함을 만들던 하나그룹으로 들어간 하나오션이 맨 꽁다리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이 옅어졌지만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지금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오션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 말씀드렸죠. 재건하고 북한군이 참전하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재건하고 전쟁 관련주가 같이 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그냥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오션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이 넘어간 거. 이쪽이 방산신에서의 움직임이 바뀐 것이고, 그다음에 현대에버다임하고 SG, 재건주가 같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 현상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그룹에서 공군 쪽을 담당하는 회사였다고 하면 하나 시스템이 있죠. 드론 만드는 회사도 잘 알려져 있지만 전투기에, 한국항공우주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다 만듭니다. 눈 없으면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이제 고점을 벗기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군,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 육군에서 공군, 해군,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흐름이죠. 이게 왜 일어나냐면 방산의 모멘텀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조선주도 만약에 그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맨 꽁다리 옅은 데까지 갈 수가 있겠죠. 지금 조선주는 이제 처음에 시작점이 핵 부분이 분열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방산은 이미 터졌는데도 핵 분열이 너무나 거대해가지고 이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도 연장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옮겨 타셔서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이렇게 가는 흐름,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으로 가는 흐름, 재건주, 현대에버다임 SG로 가는 흐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산이 계속 가니까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맨날 2차 전지 얘기만 하니까 1차 전지 잊어버리셨죠. 1차 전지 업체인 비치로셀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탱크나 뭐 무선 통신기기 이런 데서는 1차 전지를 쓰거든요. 비치로셀이 전장용 1차 전지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계속 방산만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격가지를 쳐가지고 계속 가면 이것만 파고들어도 그렇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위 산업군들의 매기세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한마디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박수원 대표님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의 지수의 움직임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가도 올라가도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에 좀 더 우리가 신경 쓰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 도생, 종목별로 움직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예, 바이오 전략 매도를 했지만 다시 또 불타기를 할 시점이 왔네요. 알테오젠이 지금 알테오젠발 바이오 훈풍, ADC 관련주를 노려라. 알테오젠이 그동안 머크의 키트로다 면역 항암제 쪽을 건드렸는데 이제는 ADC 관련주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ADC 관련주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죠. 리가켄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후발로 노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들 다시금 눈여겨볼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자 선발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분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경국 과장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장님이 선택한 종목은 뭡니까? 오늘 저는 그 한국의 CDMO 기업의 에스티팜이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네네. 자, 일단 투자 어떤 포인트, 이유에서 에스티팜을 네네네.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투자 포인트 한 3개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 지난주까지는 일단은 대선과 관련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좀 한참이었고, 트럼프 후보가 가지고 나온 그 법인세 인하라든지 그 목표적 관세 때문에 그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강세로 보였었고, 금리에 민감했던 제약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계속 나왔었는데, 하지만 지난주에 연준이 예정대로 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부식시켰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단기 과열 국면을 좀 벗어나게 됐다. 이 점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대선 활동과 관련된 장기 휴회에 들어갔던 의회가 활동이 재개되면서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던 그 우시 앱텍과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중국 업체들을 제재했던 그 생물보안법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함께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차이나 프리 중인 미국 길리어드의 에이즈 치료제인 비타비의 중국을 대체하는 원료 공급사로 선정이 된 에스티팜이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또한 4분기에 에스티팜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또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증 고증성 지방혈증을 저공주하는 아이오니스의 RNA 치료제인 올레자르센의 신약 승인이 12월 19일 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내년 상업화 물량에 대한 수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김 과장이 생각하시는 에스티팜의 좀 가격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좀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라인은 8만 3천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지금보다 한 2만 한 4, 5천 원 정도 높은 이 12만 원까지 보고 계시네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선발 종목을 마지막으로 마켓나우 1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 이어지겠습니다. 네, 주간 증시 요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되고 있고, 앞으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쪽에 초점을 좀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당선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컸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이번 주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간 증시온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대선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현재 집권당의 대선 참패가 인플레이션이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주장에서 비롯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민주당의 입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호황기다.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좋은 상태이고 미국 국민들 중에서 한 60%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은 상태이고 실업률도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물가도 안정화가 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이자율을 내릴 정도로 경제가 대단히 좋은 상태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불안에 대한 이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이 느꼈던 이 체감 어떤 인플레이션들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임금 수준이 실질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인간이 가난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 사실은 물가가 올랐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이거를 누가 빨리 잡느냐 이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올해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상태였는데 올해 있었던 모든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본도 참패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보기에서는 물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이 고용률도 이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물가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물가를 잡느냐 고용률을 높이느냐 이것이 상관관계, 이 반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이번 패인이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깊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내에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을 내가 바로잡겠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면서 사실 물가와의 전쟁을 본인 스스로가 내걸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최소한 소구점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인플레이션을 감소하고라도 고용을 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우리가 조금 더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대선 참패의 원인이 됐다. 네, 고용을 늘린다면 사실은 저한테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미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 유권자 개인 입장으로 여러 번 돌아가 보시면 저한테 중요한 것은 물가가 오르지 않아야 내가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라면 똑같은 월급으로 물건을 더 살 수가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같이 안 오르면 저는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미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률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실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모든 고용된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일단 일어나면 월급이 깎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하나 사 먹어도 김밥을 하나 사 먹어도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이 못 사 먹게 되는 거고 동일한 돈으로 더 적게 사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실업률이나 고용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해당하는 그룹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물가를 잡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소득세를 없애고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내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들어가면은 지금 의미 있는 것이 이 효율성위원회라는 것이잖아요. 효율성위원회라는 것은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까지 비효율적으로 지출했던 부분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절약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국가가 쓰고자 하는 비용을 쓰더라도 전체 국가가 쓰는 재정을 낮추겠다라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연 2조 달러의 이자율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줄여내겠다라는 거라서 이거는 명확하게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이론적으로는 물가도 잡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트럼프라든지 이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인 거고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물가를 정말 잡을 수 있을지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TSMC, 그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눌리고 있는 흐름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어둡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주말 내내 나왔던 기사 중에 한 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과거 행적에 비춰보면 그 반도체 지원 백지가 있잖아요. 이게 말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대는 갔던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여러분 대해서는? 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목표가 반도체를 지원하겠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첫 번째 미국에서 생산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자국 보호주의. 자국 보호주의가 있다라는 거고 가장 또한 기분 나빠하는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TSMC가 타이완이 즉 대만이죠. 대만이 고급 반도체를 미국 기술 기업들이 트럼프를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 대만으로 이전해 가면서 국방비는 별로 안 쓰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저기가 망하면 우리 전체 산업이 다 망하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국방비를 들여서라도 중국과 대만 갈등에서 대만을 지켜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싸게 국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저기에 TSMC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TSMC는 미국으로 와라. 이거는 트럼프 입장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필요하면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타이완은 국방비를 더 내라는 거예요. 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입장은 인텔과 마이크론에 대한 지원 입장입니다. 미국 기업을 더 선호하죠. 그러면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 왜 지원법을 줘가지고 하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인텔도 지원받고 마이크론도 지원받지만 TSMC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지원받는 거다. 필요 없다. 관세를 도입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생산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텔과 마이크론에 대한 독립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TSMC를 바라보는 입장과 인텔과 마이크론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아마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첨단 반도체를 지금 미국에 생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텔과 마이크론은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즉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이 경쟁 상대가 인텔과 마이크론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이나 SK나 삼성의 공장이나 한국에 있는 삼성과 SK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오지 않는 이상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HBM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램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나머지의 메모리 반도체들이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즉 반도체법 지원 대상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계속 유지되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함께 중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통해서 인텔과 마이크론을 보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극복하기 지원법을 처리하기 힘든 것은 뭐냐면 이 삼성 반도체나 SK나 특히 TSMC가 지어지는 데들이 대부분 공화당이라든지 강세거나 스윙보트 지역이에요. 약간 텃밭 같은 느낌. 그렇죠. 텃밭이거나 아니면 스윙보트를 해서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금을 빼버린다라는 것은 거기에 공장이 빠진다라는 거고 거기에 인력이 창출이 빠진다는 거고 그 인력들이 고용되면서 거기서 주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창출되는 다양한 부수 경제 효과들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정치적으로 빼지를 못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는 SK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지원법을 100%는 못 받더라도 약속한 금액의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은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걱정해야 될 것은 한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분명하게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인텔과 마이크론하고 경쟁 관계에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참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이면서 수완가인 게 해외 업체 길들이기는 잘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기업의 AI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를 한 기사가 이제 떴잖아요. 이제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뭔가를 해야겠구나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 관세 우려 때문에 오늘 시장도 주가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갈릴 것인지 좀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승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많이 즐기고 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440억 달러, 여러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돈
노력해가지고 네. 누구 타는 데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 트위터를 인수를 해서 44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트럼프 지지로 바꿨고요. 여러분 그리고 10월 달에는 3주 동안 매일매일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했어요. 예. 이거는 정말 보기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조사도 받고 있고 뭐 조사는 뭐 끝나겠지만 여기에서 투표로 등록하는 사람들에겐 자기가 로또를 뽑아가지고 상금을 주겠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올인한 거죠. 예, 올인. 예. 네, 정말로 올인을 한 거고 그 올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가 받게 될 기업은 여러분 테슬라도 존재하지만 스페이스X가 더 큽니다. 우주산업. 네, 예. 스페이스X가 미국의 정부의 연방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실험들을 못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럼프 2기 행정기 내에 IPO 즉 기업 공개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조금 충돌하고 있어요. 전기차 부분에서의 보조금 부분은 철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이 과도기적으로 2025년 1, 2분기에 테슬라의 손익분기 펀다멘탈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라든지 옵티머스에 대한 허가 같은 것들이 트럼프 임기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승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AI 전체적인 AI가 이제 규제에서 지능 정책으로 간다라는 거고 AI 경제가 대단히 가속화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엔비디아 또한 중국을 손실로 보고 있지만 중국 매출이 줄어들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AI 지능 정책이 미국에 앞설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중국들도 이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AI 지출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반도체 칩 수요로 고급 첨단 반도체 수요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최소한 중국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너스 부분을 상쇄할 수준으로까지 저는 엔비디아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틱톡 또한 가장 큰 수혜자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자기가 틱톡에서 큰 스타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아마 바이든스의 틱톡 또한 트럼프 행정기 내에 기업 공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스페이스X하고 틱톡이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 때 기업 공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패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선 일단은 또 암호화폐가 승자죠. 네. 암호화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암호화폐의 수도를 만든다라면 그건 미국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보는데 우리가 연준에서 보면은 중앙은행에서 이 외화를 달러를 보관하고 있죠. 네. 그것처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20% 정도를 보관하겠다. 이건 정말 엄청난 돈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전체 20%를 미국 중앙정부가 사들인다? 저는 이거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원더풀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 진영 화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대통령만 지원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보다는 사실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지원을 했고 상원의원과 하원회에서 지금 이제 머저리티가 다수가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진영으로 미국 상원과 하원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합쳐서 바뀌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암호화폐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암호화폐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승자 부분이라고 하면 패자는 역시 구글이나 메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고요. 왜냐하면 메타에서 본인이 계정이 삭제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검열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 7월 달에는 선거 기간 7월 달에는 주커베어그는 자기가 당선되면 감옥에 갈 거다. 네.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규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부분을 부통령인 벤스가 대단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호로위츠라는 미국의 이제 Y 컴비네이터라든지 대단히 저명한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조금은 빅테크들하고 달라요. 이들은 이번에 트럼프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를 했는데요. 네.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빅테크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들의 진로를 막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출현하기 위해서 빅테크를 규제하든지 아니면 빅테크가 우리를 인수하든지
뭐 이런 식의 이해관계 갈등이 있어서 이러한 빅테크, 리들테크의 경쟁 관계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아쉽게 오늘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나오셔서 그 뒤의 내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성장이고요. 그 명암이 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잘 분석을 해주셔서 그 부분 잘 전략들 비춰서 이번 한 주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고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다.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잠시 후에 이게 또 미국 대선과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가 마켓나우 2부의 산업별 지형 변화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뵙겠습니다.